한국 오라클 테크 솔루션 엔지니어링 팀의 정진웅입니다. 이번 주제는 데이터 모델에 관한 것이고요. 제이슨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있어서 제이슨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굉장히 편리하고 유용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제이슨 관련된 부분에서 제이슨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쓰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제이슨을 가지고 앱을 개발하거나 관리하거나 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관계형 모델이나 테이블과 비교를 통해서 이 두 모델 간의 장단점을 비교를 하고요. 그리고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데이터 모델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보통 이 제이슨이 NoSQL 영역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관계형 테이블이나 데이터 모델과 함께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고민들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라클이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그것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이슨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제이슨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걸까요? 제이슨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간편하고 빠르게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광을 받게 되었고요. 많은 곳에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제이슨 문서는 동적 스키마를 지원하기 때문에 스키마 변경이 자유롭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생성이나 조작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모든 주요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백엔드 환경에서도 지원을 하죠. 애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베이스에서 함께 사용이 가능한 데이터 형식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사용자 생성 데이터 타입이라든지 지오스페셜, IoT 데이터나 소셜 그래프와 같은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 프로그래밍 언어와 API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발자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좋아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제이슨이 활용되는 분야와 사례를 간략하게 알아보면요. 제이슨은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모바일이나 IoT, 컨텐츠 매니지먼트 뿐만 아니라 온라인 광고나 실시간 빅데이터, 소셜 등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잠시 더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고객 데이터 관리에 있어서 개인화하는 부분을 한 가지 예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은 은행 앱이나 쇼핑 앱 같은 것을 보면서 싱글 뷰라고 해서 나라는 어떤 고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그 뷰로 볼 수 있는 서비스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죠. 여기저기 다른 곳에서 표현되는 나는 각기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이제 관계형으로 하나로 모아서 표현을 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때 제이슨을 활용하는 것을 표준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속성과 메타데이터를 처리하는 컨텐츠 관리나 제품, 카탈로그 관련된 서비스 등을 개발을 할 때 제이슨을 활용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쇼핑몰에서 보면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 상품들을 표현하는 방식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나 속성들이 다 다르죠. 이것을 상품이라고 하는 관계형 테이블에 정의를 해서 그리고 기타 속성 관련된 부분들을 별도로 빼서 관리하는 것은 이것 또한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번거로운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쇼핑 앱 메인 페이지에 보면 상품 정보를 불러오는데요. 이 상품 정보를 하나만 가져오지는 않죠. 수많은 상품 정보를 불러와야 하고 수시로 상품 정보가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상품 객체 리스트를 제이슨에 저장을 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사용을 하고요. 간단한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제이슨의 활용과 장단점에 대해서 짧게나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책과 영화 같은 상품을 파는 온라인 숍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책과 영화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목이 뭔지, 어떤 상태는 어떠한지, 수량은 얼마나 되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이러한 몇 가지 공통적인 속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책과 영화 중에서 하나에만 적용되는 그런 속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책에는 저자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특정 언어로 쓰여졌죠. 반면에 이제 영화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언어로 바꿀 수도 있고, 배우들도 많이 출연을 하죠. 그리고 DVD나 블루레이와 같은 미디어 포맷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저희 쇼핑몰이 굉장히 커지고 잘 돼서 커졌다고 했을 때 다양한 다른 상품들을 판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영화 포스터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굿즈와 같은 다른 제품들을 추가적으로 판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해당 품목에 대해서 어떤 항목이나 속성이 있는지는 저희가 알지 못하니까 이거를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요. 네, 그러면 애플리케이션을 우선 이렇게 단순화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자바 클래스로 시작을 해볼 거고요. 앞서 우리가 봤던 공통 속성을 포함한 프로덕이라는 추상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상속을 통해서 프로덕에 대한 하위 클래스를 생성을 합니다. 북이나 무비가 거기에 해당되겠죠. 이 하위 클래스에는 각각의 필요한 속성을 포함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포스터나 다른 제품에 대한 하위 클래스를 이처럼 쉽게 생성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네, 그런데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 이것을 관계형 모델로 매핑을 하려면 정교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비즈니스 오브젝트를 가져와 테이블에 매핑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테이블은 관계를 바탕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측 하단에 보시면 무비 액터라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화와 배우를 연결해 줍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영화에는 한 명 이상의 배우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배우들 또한 여러 편의 영화에 출연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대다 관계로 연결이 됩니다. 이 간단한 예에서도 벌써 7개의 테이블이 생성이 됐죠. 애플리케이션이 더 복잡해지면 이런 테이블이 수십 개 이상 늘어나리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데이터를 삽입을 하기 전에 이러한 테이블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하겠죠. 테이블 이름과 컬럼 그리고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컨스트레인트 같은 항목을 또 추가할 수 있겠죠. 이런 구조를 모두 생성한 다음에야 이제 데이터를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제이슨 방식으로 작업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제이슨에는 스키마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컬렉션을 생성하기만 해도 되고요. 그리고 컬렉션은 기본적으로 제이슨 오브젝트가 담겨 있는 가방, 폴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계형 모델과 비교를 해보면 이제 테이블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새로운 영화를 추가하는 경우에 실제로 무엇이 삽입이 돼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SQL 쪽을 보시면요. 실제 이보다도 조금 더 복잡할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 영화의 정보가 여러 테이블에 나눠져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프로덕트 테이블, 무비 테이블, 액터 테이블에 새로운 정보가 추가가 되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배우가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상황에서 그 배우의 영화를 추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경우에 이제 새로운 영화를 등록할 때 이 새로운 배우가 새로 추가가 되는지 혹은 이제 기존의 액터를 참조하기만 하면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우측의 제이슨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삽입할 때 기본적으로 선택한 키와 값으로 구성된 자기 기술적인 문서를 만들게 되는데요. 하나의 큰 문서에 모든 데이터를 쭉 써내려가면서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아랫부분에 액터라고 하는 배열값이 보이는데요. 영화에 출연하는 모든 배우가 나열된 이 어레이 값이죠. 동일한 배우가 출연한 다른 영화를 추가해야 되면 다시 인라인 처리를 하면 되고요. 이 인라인 처리라고 부르는 이러한 점이 데이터 모델들 사이에서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이슨에서는 정확한 용어로는 임베딩이라고 하고요. 모든 정보가 하나의 큰 문서에 임베디드, 그러니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관계형 패러다임에서는 이런 엔티티 간에 기본적으로 링크가 있습니다. 무비와 액터 간의 링크가 있죠.
이를 통해서 실제로는 데이터를 한 번만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이슨 같은 경우에는 임베딩을 통해서 데이터를 중복해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데이터가 입력된 후에 비즈니스 오브젝트를 검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배우가 출연한 모든 영화를 찾고 싶다면 여러 테이블에 대해서 쿼리를 수행을 하게 되죠. 이 경우에는 조나 힐이라는 배우가 출연한 모든 영화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프로덕트, 그리고 무비, 액 테이블, 그리고 무비 액터라는 매핑 테이블이 될 거고요. 조회에 필요한 비즈니스 오브젝트의 컬럼들을 조합하기 위해서 이 테이블들을 적합한 조인 조건을 활용해서 결합을 합니다. 제이슨 같은 경우에는 훨씬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내용과 같이 찾을 수가 있고요. 이 쿼리는 기본적으로 제이슨 그 자체이고, 이 제이슨을 콜렉션 내부에 데이터와 매칭을 해서 필드는 액터이고, 그리고 값은 조나 힐이라는 사람의 모든 문서를 찾게 됩니다. 네, 그럼 바로 문서 전체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데이터를 재조합할 필요가 없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제이슨의 경우에는 정규화가 필요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데이터를 인서트할 때 기존 관계형에서처럼 테이블을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이슨에서는 객체를 분리하거나 쿼리 시 재조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이슨이 인기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이러한 스키마의 유연함에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이 처음부터 완벽하지는 않죠. 변경사항도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간과했던 그런 부분들도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네, 이 경우를 보면 영화에 대해 어떤 속성을 추가하고자 하는 그런 요건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가 출시된 연도를 추가해서 저장하기를 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책이라는 상품에 대해서도 초반에 설계할 때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책의 저자는 한 명이라고 가정을 했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공동 저자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변경사항이 일어나게 되고요. 저자는 단순히 하나의 그런 문자열 값이 아니라 여러 문자열이 목록으로 이루어진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 관계형과 제이슨2 데이터 모델 사이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의 관계형 모델에서는 스키마 변경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비 테이블에 연도라는 컬럼이 새로 추가가 되죠. 테이블 변경 구문으로 테이블에 컬럼을 추가하면 될 것 같고요. 일부 쿼리 구문이 좀 바뀌긴 하겠습니다만 부담이 큰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카디널리티가 변경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한 책의 저자가 여러 명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요. 원래 저자는 북 테이블에 속한 하나의 컬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비 액터와 마찬가지로 북스 어스라고 부르는 매핑 테이블이 생겼습니다. 책 한 권에 여러 명의 저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한 저자가 여러 권의 책을 집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영향이 큰 그런 변화일 수도 있는데요. 단순히 테이블을 2개 추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회나 삽입 그리고 업데이트 관련된 그런 쿼리들도 변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의 저자가 포함되어 있던 예전 데이터를 이제 별개의 테이블로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이어 컬럼을 추가하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큰 변화인 거죠. 반면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제이슨의 데이터를 저장해서 사용할 때 제이슨은 스키마리스 구조라 간편하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제이슨의 경우에 이전 데이터를 변경할 필요 없이 사용하려고 하는 새 필드를 추가하기만 하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출신 연도와 같은 필드를 추가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카디널리티 변경 관련된 부분을 보면요. 이것도 정말 간편하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스트링, 문자열 값이었던 저자가 이제는 문자열 값들로 구성된 배열이 되었습니다. 어레이가 되었죠. 네, 여기서도 예전 문서는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문서는 여전히 하나의 문자열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문서에서는
여러 문자열로 이루어진 어레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좋은 점은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쿼리처럼 제가 특정 저자를 찾는 경우에 검색 문자열이 스칼라든 어레이든 실질적으로 어레이 내에 모든 값과 매칭을 해서 비교를 합니다. 그렇게 일치하는 값을 찾게 되면 관련된 전체 문서가 확인됩니다. 제이슨을 사용하는 것이 기존 관계형 모델과 비교해서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 많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이슨 정말 좋죠. 특히나 이제 유연성에 있어서 장점이 많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정교화나 비즈니스 오브젝트 매핑 작업에 들어가던 그런 노력, 고생이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안 해도 되고 이제 테이블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안 써도 되겠네요. 그러면 앞으로는 제이슨 관련된 부분만, 제이슨만 사용을 하면 되는 걸까요? 제이슨이 많은 장점이 있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실제 많은 사례에서 데이터에 관한 관계형 액세스가 필요를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리포팅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분석적인 쿼리를 원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서 전체를 검색하지 않으면서 문서에서 일부만 추출하고 싶은 경우나 내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부 새로운 정보만 통합하거나 취합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복잡하게 들릴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배우에 대해 모든 영화를 검색해야 하는 경우를 보면 관계형 모델에서 이런 케이스는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 개 테이블, 그러니까 무비 액터에 대해서만 쿼리를 수행하면 관계형에서는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른 데이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조인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이슨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도 모든 문서를 찾아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인덱스를 추가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문서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배우가 있는지 이 어레이를 훑어본 다음에 그리고 타입이 무비로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하고 아이디나 영화 제목을 리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확실히 더 복잡하고 그리고 인덱스처럼 2차 구조가 없는 그런 경우에는 속도가 더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이제 데이터 인베딩한 경우를 보면 데이터 중복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에는 배우들의 배열이 있고요. 이 어레이에는 배우들의 이름이 있지만 여기에 배우들의 생년월일이나 기타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배우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생년월일을 넣는 그런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되겠죠. 단순히 반복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 뿐만 아니라 공간을 낭비하게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불일치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의 데이터셋을 변경을 했는데 다른 쪽에서는 여전히 과거 데이터를 첨부를 한다면 데이터 일관성이 없어지겠죠. 이런 업데이트를 관리하는 중심점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를 업데이트하고 싶은 경우에 이 배우를 참조하는 모든 문서를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특히 다큐먼트 기반 NoSQL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트랜잭션 처리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약점이 있고요. 이처럼 데이터 중복이나 반복으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인베딩에 또 다른 약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상품의 주문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문을 받고 주문에는 고객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한 고객이 여러 제품을 주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 엔티티들이 생깁니다. 구매 주문서, 고객, 그리고 제품, 기타 등등 다른 종류의 여러 종류의 엔티티가 생기는데요. 이 모든 정보를 내부에다 인베딩하는 것이 그렇게 합리적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 이유는 방대한 문서가 있는 상황에서 고객을 업데이트하고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모든 고객 정보가 매 주문에 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트랜잭션 처리에 매우 난감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제이슨을 사용을 하는 경우라도 언젠가는 다른 엔티티들을 별도로 저장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고요. 별도의 제이슨 문서로 저장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문서를 다른 문서와 링크하는 일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여기 구매 주문서 같은 경우에도 안에 있는 고객 아이디는 다른 컬렉션에 있는 또 다른 문서를 참조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하는 작업은 보니까 포린 키, 프라이머리 키를 통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작업을 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죠. 결국에 이에 대한 조인이 필요할 거고요. 참조 무결성도 필요하게 될 겁니다. 바로 이런 지점에서 관계형 모델에 대한 그런 장점과 NoSQL 기반 모델에 대한 한계가 함께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라면 제이슨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매우 유용하지만 분석 쿼리라든지 리포팅 같은 부분에서는 좀 제한적이었죠. 반면에 관계형 모델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걸까요? 네, 이러한 고민을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두 데이터 모델의 장점을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 어떤 하나를 선택할 필요 없이 제이슨과 관계형을 함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다큐먼트 스토어의 역할을 함께 수행해서 제이슨 문서에 대한 저장과 처리를 합니다. 사실 이러한 기능은 12C R1 버전이 나오면서부터 지원이 됐고요. 점점 더 기능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소다 API와 이제 SQL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제이슨을 관리할 수가 있고요. 두 가지 모델을 함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문서 저장소로 사용하면 좋은 점은 이런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가용성이라든지 관리성뿐만 아니라 보안에 대한 모든 이점을 누릴 수가 있고요. 별도의 데이터 관리 플랫폼을 따로 추가해서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라클은 다음 표에 보시는 것처럼 제이슨과 관계형 모델 전체에서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함께 사용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부터 분석이나 보안, 가용성, 확장성 등 모든 그런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은 전체적인 시스템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 장점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리고 웹 어플리케이션이나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API를 활용해서 문서 저장소와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데요. 오라클은 심플 오라클 다큐먼트 액세스라고 하는 소다 API를 통해서 제이슨을 활용하고 간편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소다 API는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제이슨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선호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여기 나온 랭귀지 외에도 C나 자바스크립트 등도 지원을 합니다. 이 소다 API는 새로운 SQL 디벨로퍼 커맨드 라인이라고 하는 SQL 플러스를 대체를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도 터미널 내에서 매우 간단하게 소다 커맨드를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SQL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DB에서 제이슨 관리에 대한 모든 작업을 이 소다 커맨드를 사용해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문서를 만들고 조회하고 업데이트하고 삭제하는 것 모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라클에서는 제이슨 문서에 액세스할 수 있는 광범위한 SQL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SQL에 익숙한 사용자라면 SQL을 통해서 제이슨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많은 노시퀄 시스템에서는 어려운 기능이지만 오라클은 SQL을 활용해서 제이슨 문서에서 정교한 보고나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다른 데이터와의 통합도 매우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SQL 기능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좌측 박스를 보시면 시어터라는 테이블에 제이슨 형식의 다큐먼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제이슨 문서의 데이터 타입을 보시면 빨간 글씨로 제이슨이라고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형식은 21C, DB21C부터 지원이 되는 네이티브한 제이슨 데이터 유형으로 저장이 되는 거고요. 잠깐 더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버전 12C부터 제이슨을 지원을 했지만 바차2, 시라, 비라과 같은 다른 데이터 유형이죠. 텍스처얼 데이터 타입 내에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1C부터는
바이너리 형식으로 저장되는 네이티브 제이슨 타입을 지원을 합니다. 네이티브 제이슨 타입의 경우에 파싱은 처음에 인서트 시에만 발생하기 때문에 텍스트 기반 제이슨보다 읽기나 업데이트 성능이 한 4-5배 정도 빠르고요. 용량이 큰 제이슨 다큐먼트 같은 경우에 업데이트 성능이 한 20-30배 정도 더 좋다고 합니다. 앞서 이렇게 저장한 데이터는 단 노테이션이라고 하는 점 표기법을 활용해서 제이슨 다큐먼트 내에 특정한 필드를 조회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제이슨 문서에서 CT라는 필드가 들어있는 내용을 모두 찾아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SQL, 다양한 함수나 인덱싱 등 표준 SQL이 지원하는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제이슨 테이블과 컬럼즈를 활용해서 제이슨 데이터를 관계형으로 매핑을 해서 가상의 관계형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서요. 이제 구매 번호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아이템 항목, 이제 필드 값들을 구매 내역과 조인을 해서 필요한 정보를 가져오는데요. 보시면 sum이나 over와 같은 함수를 사용해서 집계하고 그룹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이슨을 가지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SQL 함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테이블에 대해서도 이제 블록체인 테이블에서도 제이슨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테이블은 변조 방지 기능이 뛰어난 오라클 전용의 인서트 전용의 테이블이죠. 업데이트나 삭제, 테이블에 대한 수정이 일어나지 않고요. 매우 높은 트랜잭션 처리 성능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다 API를 통해서 이러한 테이블을 제이슨 컬렉션에 매핑할 수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컬렉션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리공간 정보와 제이슨을 가지고 쉽게 사용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의 계산이라든지 지역이나 영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비즈니스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토지 관리나 공공안전, 국방 계획을 하는데 위치 정보와 제이슨 데이터를 결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위도와 경도를 가지고 지오제이슨 오브젝트 타입으로 표기해서 사용하고 있죠. 저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내에 스파셜 관련된 100여 가지의 연산자나 이제 함수에 대한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전에는 스파셜이 가격이 책정된 그런 옵션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에디션에서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분석을 위해서 이제 인메모리 기능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분석이나 즉각적인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오라클 인메모리는 컬럼 스토어 방식의 DB 메모리 구조를 활용을 하는데요. OLTP를 위한 로우 포맷을 유지하고요. 그리고 분석과 리포트를 위한 컬럼 포맷을 추가한 듀얼 포맷 형태로 구성이 되고요. 동시에 이제 컴프레스와 벡터 프로세싱 등을 통해서 효율과 성능을 제공을 하고 있죠. 이런 기능을 통해서 분석을 굉장히 빠르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변경 없이 즉시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제이슨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제이슨에 대한 쿼리 성능을 최적화하고 그리고 실시간 분석을 하는데 이 인메모리 옵션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메모리 컬럼 스토어를 활용할 때 인메모리에 최적화된 오라클 바이너리 포맷을 사용해서 제이슨 문서를 적재하게 되고요. 제이슨 컬럼에 추가된 이런 추가 표현식을 생성하고 컬럼 스토어에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이슨 컨텐츠나 표현식에 대한 쿼리 작업이 자동으로 인메모리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캐싱을 통해서 표현식을 공유해 이제 쿼리에 대한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특히 작은 사이즈의 제이슨 문서를 대량으로 스캔하는 경우나 분석 쿼리에 굉장히 유용하고요. 수십 배 이상의 성능 향상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이처럼 제이슨과 관계형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넣고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의 기능을 활용해서 구성을 단순화하고 분석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모든 데이터에 대한 관리를 단순화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SQL을 사용해서
서로 다른 데이터 모델을 결합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선호하는 API를 통해서 데이터 모델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매우 강력하고요. 실제로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변경 속성과 제이슨 데이터 간 확장 가능한 조인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전체 트랜잭션을 보장하면서 투명한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병렬 쿼리나 파티셔닝, 엠비와 같은 기존 오라클 DB의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제이슨과 관계형 모델 전체에서 동일한 기능을 제공을 하면서 함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서 SQL과 NoSQL 사이의 간극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하나의 엔진에서 관계형이나 제이슨 데이터 모두 인터페이스와 표현만 달리할 뿐 동일하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덧붙여 지역이나 지리 정보 관련된 내용의 데이터에 대한 취급이나 예측을 위한 데이터 모델 학습을 하는 머신러닝, 그리고 데이터 변조를 방지하는 블록체인 테이블 같은 이런 기능들을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지원을 해서요. 별도 투자 없이 바로 관련된 업무를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라클은 시대적 기술 변화와 요구사항에 맞게 모든 최신 데이터 유형, 그리고 다양한 워크로드, 그리고 최신 개발 패러다임을 단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활용하실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기업이 데이터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최종적으로 기업이 자신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데이터에 대한 통합과 단일 접점에서의 데이터를 쉽게 그리고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과 패러다임을 오라클은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앞부분에서 저희가 온라인 샵에 대한 예를 가지고 제이슨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과 함께 실제 실습을 통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워크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레이즈 프리, 프리 트라이얼 모든 무료 사용 계정을 통해서 접속해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오토너머스 DB를 생성하고 컬렉션과 다큐먼트를 만들고 이런 문서내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소다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SQL을 사용해서 제이슨을 함께 활용하는 그런 방법들을 재미있는 과정을 통해서 함께 진행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핵심 내용 요약이 준비되어 있고요. 혹시 내용을 중간에서 들으셨더라도 이 세 가지 내용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API를 활용해서 애플리케이션 간의 쉬운 데이터 통신을 가능하게 하여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요즘에 정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이슨 포맷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제이슨과 SQL을 모두 지원합니다. 소다 API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 물론 기존에 익숙하게 사용하셨던 SQL을 통해서 제이슨 포맷과 관계형 데이터를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 방식은 기존의 NoSQL 접근 방식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이슨 포맷을 활용해서 뭔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한계를 기존에 익숙했던 SQL로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셋째, 오라클은 관계형 데이터와 제이슨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테이블, 인메모리 분석, 머신러닝, 그래프, REST API, 텍스트 및 XML 등 다양한 워크로드를 하나의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합니다. 이것은 기업이 서로 다른 유형의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각기 다른 분산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유형의 데이터든 그 데이터 자체, 데이터 하나만 바라보고 모든 처리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맡김으로써 진정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세 번째 핵심 내용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개별 세션에 대한 내용 요약이었고요.